자, 그리고 간단하게 반복문의 중첩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. 원래 이 강의가, 다중반복문 이 강의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냥 일반 반복문, 포문이랑 와일문 배웠던 그 강의랑은 구분되어 있는 별개 강의인데, 지금은 이제 온라인 강의라서 좀 연결지어서 강의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앞서 강의했던 반복문에 대한 이해가 완전해야지만 이번 강의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니까 잘 숙지를 하고 오시길 바랄게요. 반복문의 중첩은요, 말 그대로 반복문 안에 반복문을 넣으면 됩니다. 포문 안에 포문을 넣을 수도 있고, 뭐 와일문 안에 와일문을 넣을 수 있고, 포문 안에 와일문을 넣을 수도 있고,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, 일반적으로는 포문 안에 포문을 넣는 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지난 시간 리뷰는 생략을 하고, 먼저 구구단 예제로 한번 살펴봅시다. 지금 보시다시피 이 포문 안에 포문이 들어가 있는 이런 중첩되어 있는 형태가 있는데, 세 번째 줄에 있는 이 바깥쪽에 있는 포문은 변수 i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. 변수 i가.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있는 이 안쪽에 있는 포문은 변수 j가 관리하고 있죠. 지금 i랑 j가 약간 생김새가 비슷해서 좀 잘 보셔야 하는데, 바깥쪽에는 변수 i가, 안쪽에는 변수 j가 관리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시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, 지금 이게 총 81줄이니까 너무 많아서 중간에는 생략을 했고, 구구단이 이렇게 1 곱하기 1 곱하기 2부터 점점점 9 곱하기 9까지 출력이 되는 겁니다. 이게 어떻게 한번 돌아가는지 한번 볼게요. 바깥쪽에 있는 포문을 빨간색이라 생각하고 안쪽에 있는 걸 파란색이라 생각을 하면은, 포문 중첩에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. 안쪽에 있는 포문이 가장 먼저 돌고 바깥쪽에 있는 포문이 나중에 돈다가 가장 큰 원칙이에요. 그래서 안쪽에 있는 바깥에 있는 이 i가 있죠? i가 1일 때, 여기 나와 있죠? i가 1일 때 안쪽에 있는 포문이 더 빨리 돈다고 했으니까 안쪽에 있는 j는 1부터 9가 먼저 돌아요. 그래서 이 구구단에서 첫 번째 수 곱하기 두 번째 수는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, 왼쪽에 있는 수가 변수 i가 관리하는 수고, 이 오른쪽에 있는 수가 변수 j가 관리하는 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, 맨 처음에 일단은 변수 i는 1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여긴 다 1로 고정이 되어 있죠. 그리고 두 번째 수는 한 줄이 나올 출력이 될 때마다 1씩 증가하죠. 이 수는 j가 관리를 하고 있고, j는 안쪽에 있는 포문이니까 i보다 더 빨리 증가를 하는 거죠. 그래서 i는 1일 때 j가 1부터 9까지 계속 돌아간다. 그리고 만약에 9까지 다 돈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, 이렇게 됩니다. 9까지 다 돌았으면은 이제 그제서야 바깥에 있는 i 포문이 여기 있는 변화식에 따라서 2로 증가가 해서 2단이 시작되는 거죠. 2 곱하기 1, 2 곱하기 2, 점점점 2 곱하기 9까지. 그리고 만약에 2단이 다 돌았으면은 다시 이 i 포문으로 돌아와서 i가 3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, 그 이후로 이제 3단인 3 곱하기 1, 3 곱하기 2가 돌아가게 되는 거겠죠. 네,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, 방금 이제 구구단을 살펴봤는데, 이런 식으로도 이중 포문을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만약에 밥이 2고 요청이 7이라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, 바깥쪽 포문이 2고 안쪽 포문이 7인 거죠.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포문인 밥 사주세요가 7번이 출력이 된 후에 마지막 한 번 초밥을 사주셨다가 한 번 출력이 되는 거고, 얘를 총 2번 바깥쪽 포문인 i 포문인 2번 실행을 해야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7번이 출력이 되고, i 포문인
초밥을 사주셨다가 한 번이 실행이 되는 거죠.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별을 찍어 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포문을 2중으로 중첩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3중으로도 중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냥 이건 그냥 포문 안에 여러분들이 포문을 계속 집어넣으면은 뭐 4중이건 5중이건 계속 중첩이 될 수가 있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사용자로부터 정수 n을 입력받아서 첫째 줄에는 이 골뱅이 1개, 둘째 줄엔 골뱅이 2개, 이런 식으로 i번째 줄에는 골뱅이 i개를 출력하도록 하는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. 여러분들은 한번 일시정지하고 작성을 해 보시고요. 지금 이 코드를 한번 보시면은 바깥쪽 포문은 어차피 총 n줄을 출력을 해야 되니까 1부터 n까지 돌리면 돼요. 여기 보이시죠? 1부터 n까지 출력 그냥 돌리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. 그럼 안쪽 포문은 몇 번을 돌려야 될까요? 안쪽 포문은 i번째 줄에는 i개만큼 출력을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포문을 1부터 i까지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j는 1부터 i까지 돌리면 되는 거죠. 이처럼 안쪽 포문, 그러니까 j 포문이죠. 안쪽 포문에서 바깥쪽 포문에서 사용되었던 변수인 이 i를 참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중 포문에서도 브레이크 문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. 이제 지난 시간에 브레이크 문 설명드렸을 때 브레이크 문은 반복문을 탈출한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드렸었는데 그 탈출을 하는 게 탈출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딱 한 겹의 포문만 탈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는 포문이 이중으로 중첩이 되어 있잖아요. 그리고 이 브레이크 문은 안쪽 포문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이 브레이크 문이면은 이 안쪽에 있는 포문을 탈출할 수가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포문은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. 브레이크 문은 딱 한 겹의 포문만 탈출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브레이크 문이 만약에 실행되었다고 하더라도 printf 오늘 여기까지라는 걸 출력을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. 여기 브레이크가 나와 있다고 바로 여기까지 나가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한 겹만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.